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리상담소를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정기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예, 버릴 것이냐, 아니면 가질 거냐.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조금 막막한 주제죠. 예, 지금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함축해서 줄여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반드시 위기라는 거는 겪게 되죠. 위기가 한 번도 없었다 이러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러니까 위기는 반드시 와요. 뭐 그게 뭐 크게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도 있지만 또 그 작게 온다고 그래서 그거를 저거 저 정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위기를 겪게 되는 당사자가 크게 생각을 하면 아무리 남들이 객관적으로는 아니야 이래도 본인이 주관적으로 크게 느껴지면 큰 위기인 건 맞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올 때 어떤 선택을 하냐 이 이야기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버리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타입인지 아니면 위기가 왔을 때도 갖는 것에 집중을 하는 타입이냐 저는 이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선택을 하세요? 주로 버리나요? 예를 들어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왔다. 예, 뭐 와서 뭐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다. 뭐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죠? 뭐 갑자기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자, 이랬을 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자, 이러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버리는 것을 좀 한다. 버리는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다 버리고 다 내려놓겠어. 이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내가 저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갖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은 갖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 버리는 거하고는 좀 완전 상반되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 가시죠?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어디에다 많이 치중을 하시나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뭐 내려놓기, 버리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걸 알고 계시죠? 뭐 책에서도 뭐 버려라, 내려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마치 욕심쟁이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시간이 이렇게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러면 위기가 닥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버립니다. 예. 또 다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갖는 것에 또 포커스를 맞추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떤 상태인 경우가 많냐? 그러면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버리는 거를 잘 하시는 분, 예, 버리는 게 최선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여전히 가진 게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갖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 분들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정말 많은 걸 갖고 있더라. 자, 이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나요? 예, 물론 저는 후자를 좀 많이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버린다는 거, 뭐 이렇게 뭐 내려놓고 버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욕심이 없이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또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회피. 예. 예를 들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돌파하는 것보다는 포기. 예, 포기하고 나의 욕심을 그리고 나의 미련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다시 말은 그럴듯하게 초심으로 돌아갔는데 사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무안해서 좀 가다가 길을 가다가 위기를 만나면 다시 내려놓고 다시 시작점으로 또 가다가 위기를 만나면
다시 내려놓고 다시 시작점으로 이럴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쵸?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좀 잘못 전달이 되면 마치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를 합리화시켜주고, 예, 그럼 내가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지 않는, 능력의 경험치를 키우지 않는 것이 당연한 듯이 뭔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배려, 뭐 이해 이런 단어하고 좀 많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버리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단어들이 뭐 배려하고 이해하고 뭐 양보하고, 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왜? 내가 버리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그 합리화는 뭐예요? 나쁘게 합리화하진 않죠.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를, 자기가 그걸 안 하는 거, 돌파하지 않는 거를 좀 미화시켜서 얘기를 하기 위해선 나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죠.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가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단어를 많이 쓸까요? 네, 뭐 도전, 성공, 성취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겠죠. 그쵸? 자, 그들은 위기가 오면 결국은 내가 위기 속에서도 갖고 싶은 걸 찾아낸다는 건 뭐냐면 그걸 뚫고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내성이 생기겠죠. 위기를 한번 극복해서 나가서 그래도 뭐가 됐든 뭐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거에 한 개든 일부든 뭐가 됐든 가진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위기가 생겨도 뚫고 나갈 힘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어떤 위기가 와도 뚫고 나가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겠죠. 예, 그런데 반면 아까처럼 버리는 거에 치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항상 꿈은 멀리 있겠죠. 그리고 항상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것들 아주 멀리 있겠죠. 가려면 어때요? 너무 멀어요. 그리고 헤쳐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안주하고 그래, 나는 그래도 참 좋은 사람으로 살았어. 나는 굉장히 이해심이 많고 나는 남도 배려 잘해. 뭐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세요? 제가 다시 묻는데, 예,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쵸? 자, 근데 이 위기를 뚫고 나가는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습관의 일종인데요. 사실은 그 위기를 뚫고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은 왜 두려울까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 않을까요? 예,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그거를 극복을 하고 뚫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잃는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예, 정말 무능력하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스스로 상상을 했을 때, 난 저거 하나 못했으니 난 너무 무능력하다. 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직전에 버려, 내려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위기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부딪혔어요. 예, 부딪혀서 나갔는데 설령 제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고 단 한 가지도 갖지를 못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죠. 예, 자, 그러면 그게 곧 실패인가요? 이게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현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뭐 배려, 양보 이렇지만 또 다른 이면으로 보면 회피, 예, 뭐 그리고 책임 회피, 뭐 책임 무책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뚫고 나갔는데 원하는 걸 갖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실패다라고 볼 것이냐? 지금 내가 뭔가를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이 시도 자체는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시도만. 예. 결과는 아니지만
시도는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인 실패를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서도 나는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공을 포커스를 둘 것이냐, 여기에서 또 많은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한 번 해봤는데 안 돼, 나는 실패했어. 실패에 포커스를 맞추면 두 번 위기를 극복하기는 힘들겠죠. 자, 그런데 한 번 해서 물론 결과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음번에 또 위기가 왔을 때는 당연히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또 한 번 시도에 대한 성공을 맛보겠다라고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심리라는 건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지금 이런 심리 상태야 라고 해서 이 심리 상태를 파헤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가 갖고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이 심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선택조차도 여러분이, 제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뭐 어떤 위기에 있거나 혹은 어떤 선택에 있거나 그러신 분인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실 건가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고민, 네, 거기를 버리실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가질 것을 향해서 나가실 건가요? 예,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좋은 선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 뭐 이걸로 인생이 좌우되진 않아요. 예, 분명히 지금은 버리는 거에 익숙해도 앞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은 내가 항상 좀 갖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젠 좀 버려야지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한쪽 방향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두 개가 공존해요. 예, 그리고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의 또 성격의 변화에 따라서도 다양한 걸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현명한 거, 지금 상황에 맞는 거, 자, 이런 거를 선택하는 또 그런 눈이 있어야겠죠. 네. 자, 오늘 좀 늦은 밤인데 짤막하게 오늘 버릴 것이냐 가질 것이냐,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